68번째 테마 붕당 정치의 발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붕당 정치 사림 나옵니다. 사림이 성종 때부터 등용되기 시작한다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 잘 나가다가 동인과 서인으로 분열을 하게 됩니다. 사림이 분열하게 되는 거죠. 동서랑 척척. 선조 때 동인과 서인으로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서랑 척척에서 이조 전랑직과 그 다음에 척신정치 잔재청산 때문에 동서로 분열을 하게 됐다. 그 다음에 다시 남북 분당이 있다 그랬죠. 남인과 북인으로 동인이 다시 남인과 북인으로 분당하게 되더라. 그래서 임난 이후에는 북인이 주도하더라. 강희군 때 북인이 주도했다 그랬죠. 그런데 서인하고 남인하고 합세해서 인조 반정을 일으키고 광해군을 쫓아낸다 그랬었죠. 그래서 인조 반정 이후로는 서인과 남인이 공존하게 되겠죠. 공존하게 되다가 현종 때 애속 논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볼게요. 자, 해서 동서분당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인과 서인이 분열했다. 선조 때 동서분당은 왜 일어났죠? 동서랑 척척한다 그랬죠. 동서랑 척척해서 동서분당은 이조 전랑직과 그 다음에 척신잔재 정치 청산으로 반목을 했다 그랬죠. 그 다음에 강경파와 온건파로 대립한다 그랬습니다. 자, 해서 척신의 잔재청산에 있어서 강경한 동공파와 온건한 서인이 반목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강경파, 강호동 심서원 이렇게 했죠. 강호동이 온심서 이렇게 합니다. 강호동이 모든 힘을 썼다 해서 강호동 온심서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래서 강경파, 자, 강경파의 김효원, 강경파는 김효원을 지지했었고 신진동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온건파는 심의겸을 지지했었고 기성서인들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강호동 온심서에서 강경파, 김효원, 동인, 그 다음에 온심서에서 온건파, 심의겸, 서인 이렇게 한꺼번에 쭉 다 잡아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인과 서인의 특징 다 아셔야 돼. 강호동 온심서, 강호동이 온심서에서 강경파는 김효원을 중심으로 한 동인, 온심서에서 온건파는 심의겸을 중심으로 해서 서인 여기까지 정확히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남북 분당 보겠습니다. 남북으로 분열한 거. 그래서 남북이 정정하다. 남북의 지도자들이 아직도 정정하죠. 젊은 분들이 정정하다는 거잖아. 그죠? 젊은 분들이 지도자를 하고 있다 해서 남북이 정정 이렇게 봅니다. 정여립의 모반 사건, 정정할 때 정여립의 모반 사건과 정철의 건조의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하고요. 남인은 정철에 대해서 온건처벌을 주장했었고요. 그 다음에 북인은 정철에 대해서 강경처벌을 주장했다 해서 북은 정각에 강하게 쳐야 된다. 북은 정각에 강하게 쳐야 된다 해서 북인에는 자 정인홍과 각재우 같은 사람들이 임난 때 임진왜란 때 다수 의병장들을 배출했었다. 정인홍, 각재우 등 임난 때 다수 의병장들이 배출되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북인은 강경했다는 겁니다. 북은 강경하죠 해서 북인은 강경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북인이 정권을 장악했다 그랬죠. 광해군 때. 그래서 북인이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인의 특징 아셔야 되겠죠. 북인의 특징은 광해군의 업적하고 비슷하게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북한이 져가지고 의절병장 양은희를 대동 중에 패했다 이거죠. 북한이 져서 의절병장 양은희를 대동하던 중에 퇴패했다, 또 패했다 이거죠. 북인은 자 조식과 서경 등의 학풍을 개성했다. 조서, 그 다음에 의리와 절의를 숭상한다. 의절, 그 다음에 정인홍 등 자 다수 의병장, 의절병장에서 의병장들, 자 임진왜란 때 의병장 등을 배출했다. 그 다음에 양은희 대동 중에서 양전사업, 은강개발, 그 다음에 대동법 실시했었죠. 그 다음에 중립외교를 시행했었습니다. 회태변척, 폐모살제 나오죠. 회태변척이 뭐냐? 여기 나왔네. 자, 태계 이황과 그 다음에 이현적과 이황을 문묘종사를 반대했다. 이현적과 이황의 문묘종사를 반대했던 사건이 회태변척입니다. 폐모살제, 자, 임목대비를 유폐하고 그 다음에 아우인 영창대군을 살해했다 해서 폐모살제 특징입니다. 그래서 북인 정권입니다. 그러다가 자 인조 반정이 일어났다 그랬죠. 해서 광해군 때 인조 반정이 일어나서 인조 반정은 서인이 주도하고 남이 참여했다 그랬죠. 해서 서인과 남인이 공존해서 정권을 주도해 나가게 됩니다. 쭉 해서 이제 현종 때 이르러서 이렇게 해서 쭉 가다가 현종 때 이르러서 애속 논쟁이 일어난다 그랬죠. 애속 논쟁에서 애속 논쟁의 기본적인 바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송송 보신 이렇게 해서 서서송송이를 봤다. 서송송 보신 송송이가 누군지 아나? 자 보자. 서송송 보신에서 서서송송이를 봤다 해서 서인은 송시열과 송길준입니다. 그 다음에 송송, 그 다음에 보신. 왕권과 신권의 보편성을 강조했다 해서 왕권과 신권의 보편성을 강조했다. 서인은 그 다음에 신권. 자 그렇기 때문에 신권 강화를 목적으로 했다는 거죠. 신권의 강화. 네. 서송송 보신. 자 봅시다. 다시 한번 서인 송시열과 송길중, 그 다음에 보편성을 강조했다. 신권 강화를 목적으로 했다. 그 다음에 남어황차, 그 다음에 남인에 대해서 볼게요. 남어황차, 남아있는 왕은 차라 이거죠. 남아있는 왕은 차라, 남어황차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인은 허목과 허적이 있죠. 그 다음에 왕권 강화 목적이 있었고요. 차별성을 주장했다. 남어황차에서 왕권과 신권의 차별성을 주장했다 이거죠. 왕권 강화해야 되니까. 기해애송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송 논쟁, 기해애송. 기해년에 일어났던 애송을 보고 기해애송이라고 그러고 1차 애송이라고 그러죠. 자, 효종이 빨리 돌아가시게 되죠. 효종이 돌아가시자 효종의 어머니인 자의대비가 살아계세요. 효종이 돌아가셨는데 효종의 어머니인 자의대비가 살아계시다. 그래서 어머니 자의대비가 상복을 몇 년 동안 입어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된 게 자 기해애송입니다. 그래서 일기 써주자 동네 일기 1차 해송 한꺼번에 암기하시게 되겠습니다. 1차 해송 일기 써주자 동네 일기 일기를 써라. 동네 일기 동네에 관한 우리 동네 일기를 써주라 해서 일기 써주자 동네 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해송은 자 기해 해송입니다. 1차 해송 똑같은 말 기해 해송이고요. 서인들이 승리했습니다. 서인들이 승리했고요. 그 다음에 주자가래를 근거로 서인들은 주자가래를 근거로 해서요. 왕사 동네. 자, 왕과 사대부는 동일한 애에 대해서 왕과 사대부는 동일한 애를 적용해야 된다. 해서 왕사 동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인들이 주장한 1년설, 기년설이 채택됐습니다. 1년설, 또 1년을 입어야 된다고 보고 1년설이라고 그러죠. 이거 보고 기년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년설, 기년설이 채택되었다. 애송 논쟁에서는 기본적으로 채택된 걸 위주로 암기를 하게 됩니다. 애송 논쟁에 대해서는 이긴 거, 채택된 거 위주로 암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기 써주자 동네 일기 이렇게 오시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남인들은 어떻게 했냐? 남인들 기세남에서 기가 센 남자에서 기센남 기세남에서 남인들은 기해 애송 때는 3년설 주장한 남인들, 3년설 주장했던 남인들은 졌죠. 자, 갑인애송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갑인애송 2차 애송이죠. 감남일기 달라. 감남의 일기가 감남일기가 달라서 이리 오라는 거죠. 그래서 감남일기가 달라서 이리 와라 이거죠. 감남일기 달라 오래. 감남일기 달라 오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인애송 때는 남인이 이겼다는 거죠. 채택된 거 위주로 하는 거니까 갑인애송 때는 남인이 이겼다. 그래서 남인이 이겼다. 그 다음에 남인이 주장했던 것은 1년설은 기년설이라 그랬었죠. 그 다음에 왕사부동네는 왕과 사대부는 다르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달라 오래. 얘네들이 주장했던 것은 국조오래를 근거로 해서 주장을 했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갑인애송은 효종의 비가 돌아가셨죠. 이제 효종의 비가 돌아가셨는데 이때도 자의대비가 살아계셨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때 그러면 졌던 서인들은 뭘 주장했느냐. 갑이 썼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서인들은 9월설 주장했는데 서인들이 졌다 이거죠. 그래서 갑인애송 이후에 서인들이 졌기 때문에 남인들이 이겼죠. 그래서 남인들이 우세하면서 경신 한국 이전까지 서인과 남인이 공존하고 있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